네, 안녕하세요. 테슬라크맨입니다. 이번 테슬라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 쳤죠. 이제 월가 컨센서스 2.38 EPS 대비 실적 2.54로 이제 비트를 좀 쳤어요. 이 2.38 컨센서스도 사실은 1.97에서 거의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올린 거죠. 이것만 봐도 월가는 사실 크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블로그에 사실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놨는데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테슬라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면은 매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늘었어요. 3분기 때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3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177억 달러로 약 30% 정도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30%. 그리고 매출은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리고 서비스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동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테슬라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를 상당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향후에 이제 자동차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더 이상 중요해질 수 있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서비스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동차 중고차 사업이라든가 보험, 그리고 이거 좀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이게 사이버 코드라든가 그런 거 있죠. 호루라기 판 거, 벨트 버클 판 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약 이제 9억 달러 정도의 이제 3분기 때는 9억 달러 정도의 이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있었으면은 4분기에는 대략 거의 10.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어서 매출액만 봤을 때 전분기 대비 거의 20% 정도의 증가가 있었고요. 자동차 부분의 매출을 봐도 저는 이제 탄소세는 얘기는 안 할게요. 탄소세는 사실은 우리 테슬라 나중에는 결국 못 받게 되는, 이 부분은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빼고 순수하게 자동차만 보고 얘기하면은 기존에 이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17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로 33%나 증가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실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에너지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3분기 때 약 이제 8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이번 4분기에는 6억 8,800만 달러로 오히려 15% 감소되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부분을 감안해서 바로 이제 그로스 마진을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이제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로스 프로핏이에요. 이걸 퍼센트로 계산한 게 이제 그로스 마진입니다. 보시면은 자동차 부분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 탄소세 빼고 자동차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 이제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은 이제 3분기 28.8%로 이것도 좋은 건데 4분기는 29.2%로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안타까운 점은 에너지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번 분기에 에너지 부분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적자를 봤어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 적자를 봐서 이제 다시 적자 전환했다. 제 기억에 저번 3분기 때 흑자가 났었는데 다시 적자가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또 손실 금액도 꽤 커요. 얼마냐면은 5,100만 달러로 3분기 때 비트코인 그 임페리먼트 코스트 손실 차손 잡을 때 똑같이 이걸로 잡았거든요. EPS로 보면 0.04 정도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은 다행히도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이버 커드, 애들 타는 오토바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메꿨죠. 물론 이제 중고차 사업도 계속 강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괜찮아서 이제 1,600만 달러 정도의 흑자가 이제 매출 총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스 마진은 괜찮았다. 그럼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비 이용을 보면은 이제 이 그로스 프로핏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이제 테슬라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R&D랑 SG&A랑 일반적인 판관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estructuring and other.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비트코인이 원래 저는 논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3분기 때 이제 비트코인 손실차손을 여기 이걸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51밀리언 달러가 잡혔는데 이번에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잡힐 뻔했어요. 사실 이번에도.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이번에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저번에 잡았던 손실차손 감안했을 때 약 28,000달러까지 이제 비트코인 더 떨어졌으면 한 번 더 잡을 뻔했는데 다행히 안 떨어졌습니다. 그 놀라웠던 점은 이제 SG&A에서 이제 저번 분기 이제 거의 1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지출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15억 달러로 엄청나게 50%가 증가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2012년 스톡 옵션 행사 한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1,700만 주인가 행사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급여세를. 이게 페이롤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3억 4천만 달러나 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SG&A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에서 이제 R&D가 이제 약 1억 2,900만 달러, 1.29억 달러. 되게 우리 테슬라 주주들이라면 129 이거 되게 익숙한 숫자인데 어쨌든 되게 우연스럽게 1.29억 달러가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R&D 지출은 저는 정말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총합해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금은 약 이제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달러 맞죠? 20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30%나 증가되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비슷했죠. 사실 14.6%에서 14.7%로. 근데 이걸 조금 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을 보면은 만약에 이번에 스톡 옵션에 대한 급여세가 없었으면은 16.7%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여기 추가로 에너지 부분 손실이 없었다면은 뭐 가정이지만 17%까지 올라갔고 R&D 비용까지 전과 같았으면은 17.7%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마 가까운 2, 3년 미래에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4680 구조화 배터리 팩이 슬슬 이제 적용이 될 거고 뭐 올해는 많이는 적용 안 되겠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거의 이제 많이 적용될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도 상당히 이제 적용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가 절감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공장 증설이 되겠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되면서 일단 제조 단가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어요. 이제 기가 프레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공장을 계속 개조 개선한 거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약간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공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양공장이 되면서 운송비 관세도 절감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내년으로 밀렸지만 사이버 트럭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도장공 쪽도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SP가 좀 높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좀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가 프레몬트 자체의 생산 양은 더 늘겠지만 상대적인 비중은 줄 거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2, 3년 가까운 미래에 영업이익률은 25%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의 최근 오퍼레이팅 마진이 21.4%였고 뭐 미국의 빅테크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40%가 넘어서 사실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테슬라는 좀 매출로 좀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이 시장은 정말 큽니다. 크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 시장은 원래 매출은 컸어요.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 낮았던 거지. 하지만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번에 매출이 증가된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플래그십 모델 S와 모델 X의 판매량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ASP를 많이 올렸어요. 이제 Average Selling Price를 많이 올려서 이 평균 판매 단가를 많이 올렸죠. 원자재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진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번에 원자재값이 많이
같지만 실제로 이 원자재 값이 적용되는 시점은 아마도 내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테슬라 같은 이 기업들은 원래 이제 1, 2년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샀던 원자재 금액으로 지금 이제 판매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마진많이 챙길 수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이 사는 원자재 금액은 내년에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그 말은 테슬라에서 아마 ASP를 계속적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수요가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이제 되게 원가의 이제 부담의 전가를 상당히 많이 했죠. 뭐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그래도 수요는 줄지 않으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금액이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논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금액과 이제 법인세 같은 걸 빼면은 이제 결국 이제 당기 순이익 넷인컴이 나오거든요. 이제 넷인컴이 이제 100만, 1000만, 억, 10억, 16억 5천만 달러에서 23억 4천만 달러로 41%나 늘었다. 근데 이제 갭이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 제가 이 약자가 생각이 안 나요. 뭐 generally annualized 어쩌고 있던데. 어쨌든 갭 넷인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사실 EPS 계산하죠. 갭 EPS, 논갭 EPS 계산하는데 갭 EPS가 EPS는 당기 순이익이 뭐 비슷비슷하죠. 이제 전분기 대비 43% 늘었고, 그 논갭을 계산하려면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뭐냐면은 그 주주들에게 이제 돈 보상해 준 거, 돈 보상이 난다, 주식 보상해 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해 주면은 논갭이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테슬라 같은 성장하는 회사들이 이런 논갭과 갭의 차이가 큰데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이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입니다. 실제로 이제 논갭은 이 외에도 일회성 비용이 다 차감된 금액이긴 한데 테슬라는 보면은 거의 뭐 99%가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면은 이제 논갭의 당기 순이익은 100만, 1000만, 억, 10억, 21억 달러에서 3분기 대비 거의 29억 달러로 38%나 증가되었어요. 엄청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주식 보상을 발음이 안 돼 갑자기 또 해줘서 이제 기존의 이제 희석 주식 수가 11억 2,300만 개에서 11억 3,500만 개로 약 1,200만 개 정도의 주식수가 늘었어요. 늘어도 이게 주당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죠. 1.86에서 2.54로 36%나 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있죠. 급여세 부분, 에너지 부분, R&D 부분이 만약에 어쨌든 이제 급여세 부분이 없었다면은, R&D 부분에서 전가 이제 비용이 동일했다면은, 그리고 에너지 부분 손실이 없었다면은 논갭 EPS는 3.03까지 갈 수가 있었다.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와 이제 현금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뭐 깊게 나도 사실 잘 몰라. 그냥 딱 봐야 될 것만 알고 있어. 봐야 될 것만. 뭐 깊게 봐야 뭐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크게 이제 자산과 부채가 있거든요. 자산도 보면은 이제 유동자산, 이제 비유동자산,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 비유동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자산에서는 이제 유동이 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50억에서 270억 달러로 8%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있어요. 이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9% 늘었다. 좋다. 이제 비유동 자산 같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 이런 거 있거든요. 뭐 테슬라는 다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증가되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부채가 좀 전분기 대비해서 4% 늘었어요. 특히 부채는 유동 부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으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20%가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 현금 흐름은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그냥 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업 활동에서 첫 번째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이거는 플러스면 무조건 좋아요.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46%가 늘었어요.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 영업이익금 자체가 많이 늘었으니까 이제 영업 활동으로서 현금 흐름이 많이 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 활동은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가 많아도 적어도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 활동에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KPX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 KPX를 되게 많이 써요. 회사에서 엔지니어라서 1년에 10개씩 넘게 쓰거든요. 뭐냐면 이제 뭐 설비를 개선한다라든가 뭐 설비를 뭐 증설한다라든가 그렇게 이제 투자 활동하는 거죠. 회사의 공장의 뭐 어떤 개선을 위해서.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활동을. 그래서 이거는 뭐 적다고 나쁜 것, 많으면 많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거는 전분기나 이번 분기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뭐 여전히 계속 뭐 가거나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활동을 통한 이제 현금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빚을 얼마 잘 갚았나 뭐 그런 거 보면 되는데 10% 줄었어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를 얘기하죠. 이거는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109%. 근데 그 제가 그래서 테슬라 과거에 이제 캐시플로우 차트를 보니까 매 4분기마다 이제 많이 늘긴 늘더라고요. 그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현금으로도 되게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지? 이거는 제가 3분기 거긴 한데 이 테슬라의 뭐 그로스 마진이라든가 오퍼레이팅 인컴, 이게 영업이익이 얼마나 이제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대단한지 한번 제가 해본 게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차트로 간단하게 보고 얘기하면은,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요로 해야 된다.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크로스 마진 이 3분기예요. 28.8%, 이번에 29.2% 나왔지만 되게 높은데 다른 회사들 봐봐요. GM 뭐 11%, 뭐 포드 9.5%, 현대 좀 높네 19.6%인데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게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로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마진이 나온 거고 있는 거고, 이 GM, 포드, 현대는 전기차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내연기관차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기차로 하면은 확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뭐 몇몇 사람들이 전기차는 뭐 부품이 더 적어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테슬라는 14.8%, 다른 애들은 뭐 2.6%, 뭐 포드는 0.6% 거의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탈 오퍼레이팅 인컴이 오히려 GM이나 포드는 높죠. 이거는 순수 자동차 말고 다른 걸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다. 본업 말고 딴 걸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현대가 그나마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것만 얘기할게요. 현대 5.6% 이제 토탈 오퍼레이팅 이 마진 이 율이 5.6% 높은데 3분기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가 과거에 그거 있었잖아요. 현대자동차 오일 뉴 이슈로 조금 문제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유보금 같은 걸 준비해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3분기 때, 지금 4분기지만 저번 3분기 때 이제 이 유보금을 안 썼던 것 같더라고요. 이걸 다시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렇고 이제 또 뭘 준비했더라? 또 이번 4분기 때 이 여기 뭐냐 퓨처 테슬라, 이분이 4분기 어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GM 걸 정리해놨는데 매출액은 거의 테슬라의 2배 정도 되지만 넷인컴 당기 순이익 금액이 테슬라의 딱 봐도 거의 한 3분의 2도 안 되는 것 같죠. 벌써 이미 당기 순이익금 자체가 현대나 GM이나 테슬라한테는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준비했지?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PEG를 좀 계산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죠. 게리 블랙 거를 토대로 이제 계산했어요. 이게 이제 이틀 전에 기준 1월 31일 거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애플까지는 잠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여기까지는 이 블룸버그 데이터를 쓴 거고요. 테슬라는 사실은 게리 블랙 걸 썼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월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잠깐 제가 이거를 정리한 게 좀 있는데 죄송한데 한번 제가 이거 찾아볼게요. 제가 이 블로그에도 정리한 게 있거든요. 월가 같은 경우는 매년 테슬라에 대한 컨센서스를 미친 듯이 올려요. 매년 올려요. 매년 너무 심하게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월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22년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료를 안 올리겠지만 이제 3년 동안 얘네들이 예상치를 몇 프로나 올렸냐면은 매출액은 3년 동안 2년 동안이구나 53%의 예상치 더 올렸고 이제 그로스 마진은 81%, 영업이익률은 100% 이상 올렸거든요. 거의 예측에 그게 없죠. 이 정도면은 예측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그 최근 14번의 컨센서스 거의 3년 4년 동안 14번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이 정말 강력한 비트가 생겼다는 것을만 봐도 월가가 테슬라를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 증명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그리고 최근 14번에 대해서 10% 이내로 적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적이. 근데 게리 블랙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또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래도 월가 출신이라서 되게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를 그래도 좀 그나마 잘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에너지라든가 뭐 휴머노이드 또 뭐 있지? 뭐 그런 이제 미래 가치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보험 같은 거, 뭐 FSD, 로보택시 이런 거는 밸류에이션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테슬라 무적의 선반영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월가 사람들 중에서 요거 에너지 FSD 로보택시 반영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컨센은 거의 그냥 반영이 안 됐다 보면 되고요. 어쨌든 그거를 토대로 계산하면은 이제 테슬라의 PEG는 1.2로 정말 낮아요. 사실 월가로 계산 제가 해보니까 3.03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가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테슬라를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 구글과 페이스북, 이 메타죠. 근데 보시면은 이 러셀 1000에 대한 PEG가 2.2인데 대부분의 빅테크 뭐 구글, 테슬라, 뭐 페북, 페이팔, 뭐 넷플릭스, 뭐 마소, 아마존 등이 다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약간 중소형 이런 애들보다 여전히 이제 빅테크에 투자할 가치가 더 있는 것 같고, 애플은 뭐 거의 뭐 가치주도 전환되고 있는 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PEG가 3.5가 나오죠. 이게 얘네들이 이제 연평균 EPS 성장률이 8%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높은 PEG가 나오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PEG는 정말로 낮다. 그 말은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제 연평균 EPS 성장률 5년치를 이제 60% 잡았고요. 이제 2022년 PEG입니다. 2022년도에 예상 EPS 12.8로 이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도 EPS 12.8만 나오겠습니까? 더 나오겠죠. 네, 그렇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월가 사람들의 월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이제 프라이스 타겟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랭킹 높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바이고, 이 보시면은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 7,760명 중에서 이게 다 랭킹이거든요. 이제 상위 랭커들이 다 바이죠. 거의 바이고, 하위 랭커들이 거의 다 셀 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그래도 좀 잘 보고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좀 못 보고 있다. 그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인가? 예,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가이던스 뭐 많은 사람들 벌써 유튜브라든가 뭐 실시간으로 거의 다 접해서 말할 가치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FSD가 아마 올해 완성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인간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올해 진짜 이 일론 타임이 적용 안 되고 올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매출로 잡힐 것인데, FSD가 매출로 잡히게 되면은 이거 EPS에 바로 반영될 수 있거든요. 물론 100% 다 안 잡히겠죠. 어느 정도만 잡히겠지만 그래도 EPS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FSD 완성에 따라서
로보택시 부분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택시는 아직 뭐 법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좀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로보택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이거 없이도 충분히 회사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FSD는 조금 기대가,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제일 강조한 게 휴머노이드, 이제 옵티머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요거에 대한 가치를 제일 크게 보고 있던데, 이게 사실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여러분들 이 긴축장에서는 미래 가치는 할인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휴머노이드 나오려면은, 시제품 나오려면 최소 5년 더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지금의 이 시장세는, 이제 매크로 장세에는 할인을 미친 듯이 받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당장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에 정말로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게 4680 이제 구조화 배터리 팩을 탑재한 모델 Y가 생산 중에 있고 아마 이번 1분기에 첫 인도가 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3월 달 중에 가능할 것이다. 2, 3월 달 중에 라는 거죠.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양공장의 오픈이 1분기 무조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이건 나중에 이제 퍼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1, 2분기에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그로스 마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기 운행비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이제 가동 비용이 이제 좀 생각보다 클 거거든요. 그러면 마진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매스컴에서는 되게 좀 떠들어댈 수도 있지만 뭐 다들 아시죠?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 때문에 뭐 털고 나가시는 분은 절대 없어야 돼요. 이건 사실은 뭐 좀 몇 분기만 더 지나면은 더 큰 폭발적인 수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떨어지면은 더 주워야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고, 이게 내년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배터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가 듣기로는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은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뭐 이런 게 진척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으로 밀린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는 배터리 문제라기보다는 뭐 다른 다양한 뭐 기술 및 단가 절감의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어디죠? 여기 데이와에서 이제 프라이스 타겟을 1180인가 1080에서 이제 980으로 떨어뜨렸어요. 이제 이분이 랭킹이 그래도 2100등으로 상위 30% 안에 드는 랭커인데, 이분이 떨어뜨린 이유가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은 뭐 신규 라인업이 부재가 있다. 좀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사이버 트럭도 밀렸고 이제 컴팩트 모델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라인업이 너무 주네, 이걸로 되겠나, 다른 회사도 지금 라인업 막 늘리면서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프라이스 타겟 떨궜어요. 물론 그 포지션은 여전히 중립이긴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게, 지금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기존 라인업만으로도 수요가 3에서 5년은 되게 견고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망 문제까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라인업을 늘리게 되면은 그냥 마진만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잘 팔리는 거 좀 집중해서 팔아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뭐 김밥 천국 보시면은 메뉴 엄청 많잖아요. 메뉴가 많다는 거는 쟤네들은 각각 메뉴에 따른 재고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라든가 마진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오히려 지금은 그냥 생산 캐파, 기존 라인의 생산 캐파 증설 그리고 공급망 해결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미래가치, 이제 뭐 4680부터 시작해서 FSD 같은데 휴머노이드 마찬가지고 이걸 집중해야 될 상황인데,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한 게 뭐 프레몬트와 상하이만으로도 기가 베를린 텍사스 없이도 추가적인 50%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말에는 신규 공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네요. 인도가 되려나?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적자가 나서 좀 더 얘기를 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너지 부분은 정말로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워월이나 뭐 메가팩 같은 거는 이제 인산철 기반으로 전환 많이 할 거다. 철은 지천에 깔렸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인산철을 되게 좀 집중해서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생산은 진짜 서플라이 체인에 따라 달렸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컴팩트 모델은 지금 다른 중요한 일도 많고 뭐 지금은 생산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거 없고, 이게 월가 애널들은 이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고요. 현재 마진 개선된 부분은 뭐 상하이의 모델 Y가 되게 좀 많아졌고, 상하이 공장은 현지화가 또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델 SX 같은 플래그십 모델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ASP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진 개선 많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뭐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